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오늘은 지금이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니면 상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 내 친구는 공동 명의로 했다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명의로 된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갖게 되면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먼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그리고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요. 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통해서 월세나 전세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뭘 내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실익이 분명히 있는 세금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할 때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10억짜리 집을 살 건데 3.5%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5억짜리 집을 사는 거니까 3.5%가 아니라 1.3%의 세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취득세, 특히 주택의 취득세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억짜리니까 이 표에서 제일 밑에 9억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걸 보면 3.5%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하신 사람처럼 5억짜리라고 하면 1.3%의 세금을 내니까 이 보통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인별과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처럼 주택의 취득세도 이렇게 인별로 과세하는 거니까 내가 10억짜리를 사더라도 공동 명의를 하면 이렇게 3.5가 아니라 1.3%로 과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주택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닙니다.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서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물건 자체가 얼마짜리이고 그거의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취득세 절세가 안 되니까 얘는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좋냐?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소득 활동을 남편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부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하죠? 네,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낼 부분까지 감안해서 5억이 됐던 4억이 됐던 주면서 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를 대비할 경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 시 세금이 절약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재산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물건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라고 해서 특별히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언제자? 6월 1일자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5월 20일로 써놓고 잔금을 6월 3일날 지급했다. 그러면 나는 6월 3일자에 판 게 돼요. 그럼 나는 팔았지만 7월달, 9월달 이 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한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지급까지 끝나야 합니다. 네.
재산세는 절세가 안 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종부세는 똑같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6월 1일자 주택 소유자한테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주택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액을 합해서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6억씩, 그래서 총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로 시가 14억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라면,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 얼마까지 공제요? 그렇죠. 9억까지 공제해서 초과하는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면 각각 어떻게 되죠? 공시가 5억에서 6억을 빼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 종부세 때문에 공동 명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가 이제라도 공동 명의로 해서 종부세를 줄이겠다라고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뭐냐면 안 좋다, 의미가 없다. 왜? 종부세는 절세가 돼요. 근데 1년에 절세되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2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뭐 12억짜리를 증여를 해요. 6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배우자한테. 뭐 그렇게 되면 6억 증여는 가능합니다만 뭐가 발생하죠? 취득세가 발생하죠. 6억에 대한 취득세는 4%가 됩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은 4%이기 때문에 한 번에 2,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절세되는 금액이 얼마요?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년을 보유해야 되죠? 그렇죠. 24년을 보유해야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한 게 취득세 납부한 것만큼을 상쇄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 부부간 증여 취득하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수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종부세가 바뀌어요.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표에서 보셨겠지만 결국은 종부세 과표 구간도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부세율도 올랐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세가 더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 기존에 150%였다라면 최대 3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 이야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부터 연 5%씩 해서 100%가 될 때까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부세가 많이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시가도 현실화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또는 하는 것이 유리한 또 다른 사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취득할 때 대비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오를 가격이 없다거나 더 이상 오를 소재가 없다라면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인한 효과는 나중에 양도세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한번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득가액, 올라간 취득가액 대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즉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추후에 계속적으로 오를 전망이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면 지금쯤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한번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라면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 세무사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2018년도에 났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부세에 대한 중과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물론 개정 안만 나왔을 때예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잠실 리센츠, 아크로리버라든지 삼성 아이파크 다 고가주택이죠. 얘들을 자 단독 명의로 갖고 있을 때와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을 때 절세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하냐?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존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아끼려다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6억만큼 증여를 한다 해도 6, 4, 24, 2,400만 원의 취득세, 증여세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일시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사로 나온 내용이고요. 또 공동명의를 이용한 종부세 절감은 기존 주택보다는 어떨 때 신규를 취득할 때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취득세에 대한 이슈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번 내는 거니까. 그러나 신규 취득이라 하더라도 매수자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7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꼭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면 세무사분을 통해서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임대소득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요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 주택임대가 얼마 전까지는 비과세였다가 올해부터 즉 작년 소득부터 이제 2천만 원이 안 돼도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죠. 다만 2천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로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그 2천만 원 초과해서 종합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누진 효과가 상쇄돼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 예를 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냐, 뭐 장기 임대냐, 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서 복잡해져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주택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 말고 사업 소득 금액이 2,800이고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하면 1,400씩 쪼개진다. 그리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5,600이다. 그러니까 연봉이 한 7,000 정도 되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이 정도 되고요. 소득공제 600 정도 되고 부인은 그냥 가정주부다라고 단순하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남편 단독 명의이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빼고 2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3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을 1,400씩 쪼개요. 그러면 남편한테 합산되는 금액이 2,800이 아니라 1,400이 되니까 요 24%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400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남편이 내야 될 종합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1,400만 원에 대한 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분리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과 부인의 세금을 합하면 약 1,200. 그러니까 단독 명의일 때는 1,350이지만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면 1,200 정도,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2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일 때라면 300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데 이제 분리과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보다는 절세 효과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세부담 감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절세 때문에 그러면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야 되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무직인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은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보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면 연간 세이브되는 150만 원 이상을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보험료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를 사전에 계획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내가 취득할 때 대비해서 팔 때 가격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기본공제를 빼면 그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에서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또 한번 살펴보면 자, 5억에 사서 10억에 팝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보유했고요. 2주택자로 요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입니다. 자, 양도세를 단독 명의일 때와 공동 명의일 때로 한번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단독 명의일 때는 얘는 40% 세율을 적용받아서 1억 5,36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죠? 각각 기본공제도 적용을 받고요. 양도차익도 5억이 아니라 2억 5천씩 쪼개지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가 줄어서 세율이 40%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38%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1억 5,300이 아니라 1억 3천 정도, 즉 2천만 원 조금 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절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독명의 취득 후 배우자 증여를 하는 거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4%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양도로 증여로 취득한 이후에 추후에 증가되는 양도 차익이 많지 않다라면 취득세만 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부 공동명의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례별로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을 통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상속재산이 뭐 일반 상가 하나이고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속공제는 그냥 기초공제 5억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단독 명의로 하게 되면 20억에서 5억을 빼면 15억이 과표가 되고요. 여기에 40%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4억 2천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취득할 당시에 각각 10억씩으로 해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면 각각 기본공제 5억씩 상속공제 5억씩 받습니다. 상속세 또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각각 5억씩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도 40%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3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세금이 얼마가 돼요? 둘이 계산한 상속세를 합쳐도 1억 7,500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죠. 상속세가 이렇게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속세까지 감안한다라면 이렇게 공동 명의로 취득해서 재산을 좀 쪼개 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분산을 통한 고율의 상속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증여세와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 4%죠. 4%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공동명의 취득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고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 내가 단독명의로 취득한 걸 배우자 증여를 해서 공동명의로 되었다라면 최소한 5년은 지나서 팔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 배우자 2월 과세라고 해서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5년 내 팔게 되면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권리 행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공동명의니까 대출을 받는다거나 뭔가 권리 행사를 할 때는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 있거나 위임장을 통해서 서류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게 공동명의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명의가 부부가 아니라 뭐 제3자라면은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 인정 비율이 변동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절세 비법 한번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공동명의 취득할 때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단 추후 상속 대비한다라면 자산 배분 효과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는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절세는 안 되지만 인별과세인 종부세나 임대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양도할 때는 그렇죠.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단독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증여 또는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역가입자 편입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주택이나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처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부부 공동명의의 실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